집이 썩었어요. 베란다는 결로 때문인지 곰팡이 때문인지 새까맣고요. 장판 위에 장판을 시공해서 그런지 곰팡이가 생겨서 쿰쿰한 냄새가 나요. 화장실 문은 습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부풀어가지고 닫히지도 않아요. 보통 구축 아파트를 매수하시고 인테리어를 준비하시는 고객님들이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PD님, 구축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를 나누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오래되면 구축, 이제 막 새로 지었으면 신축 아닌가요? 예, 보통 연식으로 구축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를 나누는데요. 지어진 지 5년 이내 된 아파트를 신축 아파트, 5년부터 10년이 된 아파트를 준신축 아파트, 10년 이상 된 아파트를 구축 아파트라고 불러요. 특히 2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는 지어질 때 설계 방식이나 건축 방식이 달라서 인테리어를 하실 거면 좀 더 살펴보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구축 아파트를 매수해서 인테리어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인테리어를 진행하시기 전에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거 세 가지만 꼭 챙기시면 나중에 인테리어가 끝나고 후회하실 일이 없으실 거예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철거입니다. 구축 아파트를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철거를 많이 진행하려고 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신축보다 공간이 좁기 때문이죠. 보통 구축 아파트 24평이랑 신축 아파트 24평을 가보시면 신축 아파트가 훨씬 넓고 구축 아파트는 좀 좁다고 느끼실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철거를 통해서 공간 확보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철거가 되는 벽과 안 되는 벽이 있는데 철거가 되는 벽은 비내력벽, 철거가 안 되는 벽은 내력벽이라고 알고 오십니다. 여기까지는 알고 오시는데 이제 비내력벽과 내력벽을 정확히는 구분을 못 하시더라고요. 혹시 PD님은 비내력벽과 내력벽을 구분하는 방법을 아시나요? 벽을 두드려보고 구분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보통 이렇게 통통 두드려보고 구분을 하시면 돼요. 통통 두드려 봤을 때 통통 소리가 나면 비내력벽, 딱딱 소리가 나면 이게 내력벽이거든요. 근데 이제 비내력벽이 통통 소리가 나는 이유는 이제 보드나 목재를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통통 소리가 나고요. 근데 내력벽 같은 경우는 이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딱딱 소리가 납니다. 근데 비내력벽 중에서도 통통 소리가 아니라 딱딱 소리가 나는 벽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보드나 이제 목재가 아니라 이 벽돌을 쌓아서 조적한 벽 같은 경우는 철거 가능한 비내력벽이지만 두드려 봤을 때 딱딱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집주인분들께서 이게 비내력벽인지 모르고 그냥 철거를 안 하고 인테리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모르고 지내시면 괜찮아요. 모르면 약이라고 하죠. 근데 보통 이제 이웃집에 놀러 갔는데 이웃집에는 벽이 없는데 우리 집에는 있다. 그럼 물어보죠. 아니 이거 내력벽 아니었어요? 어떻게 철거하신 거예요? 물어보면 이게 조적해서 쌓은 비내력벽이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그럼 진짜 속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내력벽과 비내력벽을 두드려서 구분하는 방법 말고 정확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정확한 방법은 도면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럼 도면은 어디서 구하냐? 이제 보통 도면이라고 하면 우리 네이버 부동산에서 이렇게 평면도가 나오는데 그걸 도면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좀 더 정확한 도면이 필요합니다. 그 정확한 도면은 관리사무실에 전화하셔서 받으시면 돼요. 보통은 이제 관리실에 전화하셔가지고 몇 동 몇 호인데요. 도면 좀 보내주세요 하면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메일로 받아보시고 도면을 봤을 때 이렇게 굵은 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내력벽이고요. 이렇게 얇은 선이나 사선 처리되어 있는 거는 비내력벽이니까 철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헷갈리시면 관리실 측에 좀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인테리어 사장님께 이 도면을 보여주면서 이것도 철거가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되십니다. 소장님, 근데 이런 거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다 챙겨주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보통은 현장 미팅을 할 때 철거를 한다고 하시면 이제 이 부분이 비내력벽인 걸 먼저 확인하고 와서 철거할지 말지 여쭤보면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제 간혹 여쭤보지 않고 그냥 진행하시는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분들께서도 꼭 알고 계시고 현장 미팅할 때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더 만족도가 높은 인테리어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희 새로 고침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현장 방문을 했을 때 벽을 다 두들겨 보고 이 벽이 비내력벽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걸 철거할지 철거를 안 할지 계속 여쭤보면서 일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란다 확장입니다. 보통 신축 같은 경우는 이 거실 베란다가 확장돼서 나오는 타입이 많아서 이런 고민을 안 하시는데 이제 예전 구축은 보통은 다 거실 베란다가 있는 타입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축 아파트를 좀 넓게 쓰시기 위해서 이제 거실 베란다를 확장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거실 베란다를 확장하게 되면 이제 외부 샤시를 교체해야 된다. 그래야 춥지 않고 따뜻하다라는 것을 많이 알고 계시고요. 또 추가로 요즘은 이제 확장을 하게 되면 이 바닥까지 난방 공사를 추가로 해야 된다는 것도 설명을 안 해도 많이 알고 계십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알고 계시는데 이거는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바로 천장을 단열해야 된다는 건 모르시더라고요. 천장 단열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집은 이제 거실 베란다를 확장을 해서 난방까지 해서 따뜻한 공기가 있는데 윗집은 확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찬 공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그 찬 공기가 계속 우리 집으로 들어오면 집이 추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윗집의 찬 공기하고 저희 집의 따뜻한 공기가 이제 베란다 천장에서 만나게 되면 거기서 이제 결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란다 확장을 하게 되면 꼭 위에 천장 단열까지 여쭤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장님, 이것도 업체에서 안 챙겨주나요? 챙기는 게 당연하죠. 챙기는 게 당연한 건데 왠지 공사를 추가하면 비용이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걸 고객님들이 싫어하는 걸 아시니까 뭐 일부러 말씀을 안 하실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확장된 집을 매수하셔서 이제 인테리어를 하실 때는 이 부분도 꼭 보셔야 되는데 확장을 했다고 바닥 난방 공사를 모두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안양 평촌 쪽에 확장 공사를 해서 인테리어를 하고 싶은 고객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혹시 몰라가지고 저희가 열상 카메라를 찍어 봤습니다. 근데 확장은 돼 있는데 바닥 난방 공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고객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 집은 사시만 교체해도 바닥 난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울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제가 바닥 난방 공사까지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님들도 확장된 집을 이제 인테리어 하실 거라면 밑에 바닥 난방 공사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로 구축 아파트를 인테리어 하실 때 꼭 확인하시면 좋은 점은 이제 에어컨 실외기입니다. 실외기를 왜 확인하셔야 되냐면 신축 아파트는 실외기 놓는 전용 공간이 다 있죠. 근데 한 20년, 30년 전에 지은 아파트는 실외기 전용 공간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모든 집에 에어컨이 다 한 대씩은 있지만 뭐 20년 전만 해도 모든 집에 에어컨이 다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을 때 실외기 놓는 전용 공간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모든 집에 다 에어컨이 필요하니까 이제 구축 아파트에도 실외기를 놔야 되는데요. 그 실외기를 이제 보통은 이 바깥에 매달아 놓습니다. 이 매달아 놓으면은 이제 밖에서 보이면 좀 안 예뻐도 이제 안에서는 실외기가 안 보이니까 괜찮잖아요. 근데 간혹 분당이나 평촌이나 3번 이런 아파트들을 가보시면 이 실외기를 바깥에 걸지 못하고 이 안에 놓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깥에 놓으면 이게 혹시나 이게 떨어져 가지고 다칠 수 있는 안전상의 문제 때문인데요. 근데 이제 이 실외기를 이제 안쪽에 놓으면 보기 싫은 것도 있는데 또 다른 문제들이 많아요. 일단 올 화이트로 인테리어를 했는데 갑자기 고철덩이가 베란다에 떡하니 있으면 보기 싫은 건 당연하고 이 실외기에서 또 소음이 생기죠. 소음이 계속 들리고 또 소음만 생기는 게 끝이 아니라 이 실외기다 보니까 뜨거운 열이 계속 생기잖아요. 이 뜨거운 열이 이 베란다에 갇혀가지고 계속 거실로 넘어오면서 이 냉방 효과를 또 떨어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축 아파트를 인테리어 하실 때는 실외기를 좀 베란다 한쪽에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을 매도하실 때도 실외기를 베란다 쪽에 놔야 되는 아파트라면 다른 집들은 다 실외기가 이제 베란다 안쪽에 있는데 우리 집만 깔끔하게 뭐 보이지도 않아.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면 좀 더 집을 비싸게 팔 수 있는 또 노하우가 되기도 합니다. 노하우? 지금까지 구축 아파트를 인테리어 하실 때 꼭 확인하면 좋은 세 가지를 알려드렸어요. 특히 20년 이상 아파트를 인테리어를 계획하신 분이라면 제가 알려드린 부분을 꼭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인테리어를 계획하거나 준비하는 분들이실 텐데 여러 업체에서 이제 견적을 받으실 거잖아요. 또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이용하시면 비용을 최대 1,500만 원까지 아끼실 수가 있어요. 이 영상은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확인해 보세요. 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알고리즘을 타고 이 영상이 널리 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고친 아파트 채널에서는 인테리어 공사뿐만 아니라 가구와 물건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려고 해요. 구독을 누르시면 더 영상을 보기 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 채널은 아직 작아가지고 이번 영상만 보시고 나가시면 다시 찾아오기 힘드십니다. 감사합니다.